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사실 제가 친구나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 많은 편이 아니라 지금처럼 하소연할 일이 생겨도 마땅히 털어놓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답답한 마음으로 있다가 더는 못 참겠다 싶어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서울에서 지하철로 20분만 벗어나면 바로 나오는 경기도권에 거주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야 저도 서울에서 신혼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결혼할 당시 저희가 가진 돈이 충분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나마 친정 부모님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사는 아파트라도 구할 수 있었네요. 그렇다고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나 동네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아니에요. 근처에 산도 있고 산책로도 구비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학군도 잘 되어 있는 데다가 이미 상권도 자리를 잡은 터라 사는데 불편함은 거의 없답니다. 딱 하나 유일한 단점이라면 제가 육아휴직을 다 쓰고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직을 했는데 그러면서 출퇴근길이 꽤 길어졌다는 정도 들 수 있겠네요. 이직하기 전에는 남편처럼 자가용으로 20분이면 충분히 출근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버스도 타야 하고 지하철까지 타야 하다 보니 운이 좋으면 1시간 안쪽으로 보통은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퇴근하면 저는 말 그대로 파김치가 되기 일쑤였지요. 사실 아이만 아니라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 다니던 회사도 월급이 많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회사였거든요.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길게 보면서 쭉 다니려고 했었는데 그놈의 돈이 참 문제더라고요. 특히나 막상 아이를 키워보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더군요. 원래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잘해주지는 못해도 처지는 꼴은 못 보겠고 주위에서 워낙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적어도 다른 애들이 하는 건 해주자라는 마음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닫고 정신을 차렸지만 당시만 해도 오시며 먹는 거며 나름 고급이 아니면 쳐다도 보지 않았네요. 당연히 금전적으로 부담이 오기 시작했고 전에는 저희 회사 월급에 불만이 크지 않았는데 점점 아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복직한 회사 분위기는 저를 어찌나 서럽게 하던지요. 비록 요즘은 육아휴직이나 애엄마에 관련된 복지가 좋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아쉬운 점은 남아있더군요. 특히 제가 일하는 부서의 팀장님이 진짜 악질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든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려 노력하는 저에게 예전과 다른 업무를 배정해준다던가 대놓고 애엄마들은 자기 부서에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눈치를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한 달 넘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하더라니까요. 그러다 아주 귀한 기회로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 위치가 저희 집에서 먼 게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이직을 안 한다고 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 연봉 조건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데 제가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어떤 결정이든 든든하게 지원해주겠다 응원을 해줬지만 저의 이직 소식을 들으신 어머님께서는 애엄마가 돼가지고 밖으로 너무 도는 거 아니냐 한 소리 하시대요. 제 딴에는 충분히 신중하게 결정한 건데 잘할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어머님이 정말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까놓고 말해서 결혼할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사기 결혼을 당한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억울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일단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님 성격이 저 정도로 막 나가는 줄은 몰랐어요. 비록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유난히 사납게 보이는 인상 때문에 겁을 먹긴 했지만 그래도 막상 저희 결혼식이나 혼수에 잔소리 한번 하지 않으시는 건 물론이고 연락을 자주 해라 마라 등등 며느리인 저한테 바라는 게 전혀 없는 게 진짜 쿨한 시어머니가 저런 거구나 싶었지요. 저는 속으로 역시 사람이 생긴 것만 보고는 모른다더니 괜한 걱정을 했구나 은근히 어머님에게 죄송하기까지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식이 임박할 때까지도 원래 도와주시기로 했던 결혼 비용 3천만 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아예 말을 안 하셨으면 기대도 안 했을 텐데 너무 자신 있게 그 정도 금액은 해주실 수 있다 호언장담을 하셔서 신혼집 구할 때 그 금액까지 있다 생각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통 소식이 없자 저는 저대로 돈 이야기다 보니 껄끄러워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그러다 남편이 답답한 마음에 여쭤봤더니 원래 들어오기로 한 돈이 안 들어왔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셔서 당신 사정을 길게도 늘어놓으시대요. 그때만 해도 결혼식은 바로 코앞이었지 어머님하고는 그럭저럭 정도 들었지.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상황 파악을 못하고
남편이랑 상의 끝에 어머님이 해주신다던 돈은 대출받아서 해결했답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한동안 아이 가질 생각은 꿈도 못 꿨지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이래저래 집안에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하루빨리 손자라도 아버님한테 안겨드려야 하지 않겠냐며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저를 닥달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남편도 남편대로 마음이 급한 눈치였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분명히 했던 말이 아이만 낳으면 어머님이 애도 봐주시고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줄 거라 하셨거든요. 솔직히 친정에 맡기기도 여의치 않았던 상황이라 그래 여러 가지로 좋은 일한다 생각하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지금 딸아이를 가지게 되었던 거지요. 문제는 막상 애를 갖고 나니까 어머님이 도와주시긴 뭘 도와주시나요. 하다못해 입덧이라도 할라치면 그걸 가지고 애 가졌다 유세 떠냐 생색내지 말라 별소리를 다 하시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이뻐해 주질 않으시니 그게 그렇게 서운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왕래도 별로 하지 않고 서로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던 와중에 몇 달 전에 어머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부모님이랑 신혼애랑 글쎄 합가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리모델링 해야 한다는데 그 비용을 저희더러 내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셨어요. 신우는 남편보다 3살 어리고 저희가 결혼한 딱 그 다음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요. 저는 정말 황당했지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 신혼애가 들어와서 사는 것 때문에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신혼애회가 부담해야지 왜 저희가 보태나 싶어서요. 그리고 보태드리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뭐 보태드리던지 할 거 아닙니까? 저희도 살림살이가 빠듯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그럴 만한 돈이 있지 않다 일단 공손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께서는 일전에 저희가 자동차 계약한 걸 들먹이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타던 차는 남편이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샀던 차라 10년도 훌쩍 넘은 차였고 제가 타던 차 역시 벌써 8년이 다 돼가는 차였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데리고 어디라고 가려니까 이 차고 저 차고 불안해서 태울 수가 있어야 말이지요. 공간도 너무 좁고요. 그래서 조금 무리한다 싶기는 했지만 가족용 SUV를 한 대 계약하긴 했었어요. 어머님은 저희더러 지들 차 살 돈은 있고 당신 리모델링비는 못 내주냐면서 얼마나 짜증을 내시던지 신우 남편도 있는 자리라서 제가 더 세게 나가지는 못했지만 저렇게까지 막무가내일 수가 있나 싶더라니까요. 결국 돈은 해드리지 않긴 했지만 가뜩이나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던 저희는 이번 사건으로 더욱더 냉랭해졌습니다. 그러다 신우네가 굳이 왜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거든요. 신우가 심해부 몰래 동네 여자들 돈을 빌려서 주식을 크게 한 모양이에요. 근데 예상하시듯 돈을 전부 다 꼬라박아 버렸고 신우한테 돈을 빌려준 여자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야 하네 어쩌네 그러면서 일이 커져버린 거죠. 그나마 집이라도 한 채 있었으니 망정이지.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대단하다 싶은 게 그런 와중에도 남은 돈으로 리모델링까지 강행하시더라니까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시작할 무렵 시부모님 두 분께서 저희랑 상의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공사 기간 동안 가 있을 곳이 애매하니 딱 한 달 정도만 같이 지내자 하시는데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짐까지 싸들고 오신 분들을 길거리로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편도 중간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길래 흐지부지 같이 지내게 되었네요. 그리고 말해 뭐 하겠어요. 제게는 한 달이 1년처럼 길고 고역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계신다고 저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신경 쓸 일만 많아지고 저의 스트레스 지수는 점점 올라만 가더라고요. 제가 보통 집에서 7시에는 나가야 제 시간에 출근을 할 수 있었는데 어머님이 아침은 꼭 드셔야 한다고 저더러 직접 차려달라 하지를 않으시나 화장실도 하나뿐인데 그걸 차지하고 안 나오는데 진짜 죽을 맛이대요. 정말 일부러 저러시나 싶을 정도로 사사건건 사람 불편하게 하는 재주가 있으시더군요. 당연히 아이도 전혀 봐주지 않으시다 보니 남편이 등하원을 시키는 건 여전했고요. 그래도 남편은 자기 부모라서 그런지 어떻게든 이해하려 노력하는 눈치였지만 막말로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었으니까 불편함이 많아질수록 시부모님이 싫어지더라니까요. 그래도 시간은 꾸역꾸역 흘러서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리모델링을 마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는 전부 끝났구나 숨 좀 쉬겠구나 안심을 했건만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한 2주쯤 지났을까
하루는 어머님께서 혼자 저희 집에 또 오셨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지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우네가 지금 큰일이 났다면서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오시겠다는 겁니다. 일단 작은 방이 비어 있지 않냐면서요. 알고 보니 심해부 부모님께서 신우가 돈 날려먹은 거며 거기다 자기 아들이 대릴 사위까지 하게 생겼다면서 차라리 이혼을 시키네 만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어쩌겠냐면서 당신 딸 이혼녀 안 만들려면 일단은 시부모님 아파트를 신우네한테 줘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당분간 저희랑 사시겠다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네요. 아니 사고는 신우가 쳐놓고 그 피해를 왜 제가 봐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뭐 시부모님이랑 한 달 살면서 느낀 건데 피곤하고 힘들면 힘들었지 좋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였거든요. 당연히 저는 그러기 싫다고 딱 부러지게 거절을 했고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그렇게 안 봤었는데 아주 못돼 처먹었다며 급할 때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하답니다. 그런 것도 안 배우고 지금까지 뭐 했냐 언성을 높이시길래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받아쳤어요. 어머님은 저희 결혼할 때부터 해주신 게 뭐 있냐고 결혼 비용 약속하신 것도 막판에 돈 없다 하셔서 대출받아 급하게 해결한 거 잊으셨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같이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도 손녀라고 하나 있는 거 하원 한번 시켜주신 적 없지 않냐? 아니면 살림을 도와주신 적이 있냐? 반찬 하나를 해주신 적 있냐? 막말로 계시는 동안 주구장창 대접만 받고 가시지 않았냐? 마구 따져버렸습니다. 어머님이 제 입장이 되어 보시라고. 어느 며느리가 어머님 같은 분이랑 기꺼이 같이 살겠다 나서겠냐 시원하게 퍼부어 버렸더니 옆에 있던 남편이 나서더라고요. 저를 말리면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솔직히 남편이 저를 대신 따져줬다면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신우 걱정, 시부모님 걱정을 제가 먼저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머님께 막말을 한 것도 아닌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저만 가로막으며 나무라는 식으로 나서는 순간 왜 시쳇말로 눈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때가 딱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목표물을 어머님에서 남편으로 바꾸고는 그러면 당신 혼자서 모시고 살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요. 대신 나는 꼭 빼달라 부탁조로 비아냥대기까지 해버렸어요. 아니 사위나 그쪽 사돈들은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며느리는 뭐 밟으면 찍소리도 못하고 납작 엎드리는 호구 취급하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남편더러 당장 이 집부터 부동산에 내놓을 거라고 했지요. 참고로 저희 아파트 계약 당시 대출을 제 이름으로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명의도 제 앞으로 올려놨거든요. 나중에 이럴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속으로는 천만다행이다 싶었네요. 남편은 남편대로 제가 이혼하자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 자기도 지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보고 계속해서 말 가려서 하려면서 어쩌고저쩌고 콧방 뒤를 뀌는 겁니다. 그리곤 한다는 소리가 딸아이라면 사족을 못 쓰면서 진짜 이혼하고 살 자신 있냐? 아직 합가를 할지 안 할지 결정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헤어질 생각부터 하냐 저를 비난하더군요. 제가 우리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는 남편 입장에서는 아이를 약점 삼아 저를 공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 생각했나 본데 저도 그렇게 호락호락 당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 망가지면서 아이 옆에 있는 것보다 조금 떨어져 살더라도 제대로 사는 엄마가 되고 싶다며 제 나름대로 승부수를 띄웠네요. 솔직히 애를 안 보고 살 자신 없고요. 만에 하나 이혼을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는 제가 키울 작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들키는 순간 고스란히 저의 큰 약점이 될 게 분명해서 숨긴 겁니다. 그리고 완전 세게 나가버린 거죠. 실제로 제가 보인 뜻밖의 반응의 남편은 꽤나 당황한 눈치였어요. 이 기세를 몰아 저는 남편에게 그랬어요. 양육권이고 친권이고 당신이 가져가도 좋다고. 그러니까 정 모시고 싶으면 당신 혼자 애 키우면서 아버님 어머님까지 직접 모시라 했습니다. 나는 신우가 싼 똥이나 치우며 살 생각 없다고요.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님도 이건 아니다 싶으셨는지 한 발짝 물러나시면서 딸이고 아들이고 전부 이혼하게 생겼다며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시대요. 그런 어머님께 신혼애한테 생긴 문제는 그쪽에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게 하고 어머님은 리모델링까지 끝낸 집이나 잘 지키시라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머님 아들도 이혼 안 당하고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면서요. 그리고 말 잘 듣고 순종적인 자식이라고 해서 그게 꼭 호구 취급도 가능하다는 생각은 버리시라 했습니다.
저의 강경한 태도에 남편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는 어머님께 본인도 같은 생각이라 그러대요. 그렇게 일단은 저희 집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긴 했어요. 물론 저는 방심 따위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남편에 대해 경각심이 생겨버렸거든요. 뭐 남편도 자기가 장남이다 보니 순간 여동생 일과 부모님 일이 겹치다 보니 잠깐 판단력이 흐려졌었다고 미안하다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생각이라는 게 그리 쉽게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다 제가 받은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나마 내 아이의 아빠이고 그동안 저와 딸아이에게 잘해왔으니 한 번만 봐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또 한 번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정말 과감하게 버릴지도 몰라요.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가 더 많이 노력하겠다며 약속을 하길래 우선은 한번 믿어보려고요. 듣자 하지 신혼에는 별거를 시작했다는데 사실 자업자득이라 생각해 별 관심은 없네요. 저는 제 가정이 소중하지 신혼가정까지 챙겨줄 여력도 없고 능력도 안 되거든요. 그럼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이만 줄일게요. 감사합니다.